이번 시간은 원인행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원인행위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인행위는 사전적 의미에서 법률 용어로 세출예산, 계속비 또는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의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에서는 크레파스 구입에 대한 품위 결제가 완료되면 계약 또는 지출 담당자는 품위서를 검토하고 접수한 후 업체 또는 인터넷을 통해 동일 규격으로 견적서 등을 받아 가격을 비교합니다. 최종 결정된 물품은 구두 또는 서류상으로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K-에듀파인 시스템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행위인 지출 원인 행위를 작성하여 행정실장 및 원장에게 결제를 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크레파스 구입에 대해 해당 업체로부터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결제 라인 모두가 동의한다는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2. 원인행위 작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인행위 작성 방법은 품위 접수 목록에서 원인행위할 품위를 선택하고 품위 접수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품위 접수 버튼을 클릭하여 품위를 접수하고 품위 접수가 완료되었다면 오른쪽 상단 원인행위 버튼을 클릭하여 원인행위를 작성하게 되는데 원인행위 작성 시 품위 작성 내용이 그대로 끌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사업의 품위가 여러 건일 경우 여러 건을 선택하여 하나로 원인행위가 가능합니다. 원인행위 화면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 기본 정보와 수령인 정보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성은 제목, 개요, 원인행위 날짜 등을 입력하여 계약 체결 내용이 확인되는 화면입니다. 풀어서 설명드리면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얼마의 금액으로 어떤 업체와 납품 계약을 언제 체결하여 언제까지 납품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원인행위 일자는 업체 또는 전자상거래에서 계약이 체결된 일자를 말하며 완료 요구 일자는 업체 또는 전자상거래에서 계약 이행을 완료 요구한 일자를 말합니다. 업무 확정 일자는 원인행위 등기부 일자를 소급 적용할 때 사용하며 원인행위 일자와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이 기본 정보와 수령인 정보는 계약자를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기본 정보는 예산 내역과 수령인, 즉 계약자를 입력할 수 있으며 수령인 정보는 지급 방법, 증빙 구분, 기본 정보에서 선택한 거래처를 확인하고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파일 첨부는 업체와 계약 체결하기 위해 확정된 견적서 등 파일 첨부가 가능합니다. 예시 4월 수업용 물품 구입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해당하는 품위서를 출력하여 품위 요구 일자와 납품 요구 일자를 확인합니다. 동일 규격, 품목, 수량에 대해 업체로부터 견적서 징구 후 가격 비교를 실시하여 업체가 선정되면 원인행위를 작성합니다. 계약 일자와 계약 만료 일자는 품위 요구 일자와 납품 요구 일자에 맞춰 정하면 됩니다. 업무 처리 일자는 계약 일자 당일 또는 이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업무 처리를 계약 일자 이후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업무 확정 일자를 사용하여 업무 처리 일자를 소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인행위 결제 라인의 결제 일자는 실제 업무 처리 일자로 확인될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회계, 지출관리, 지출처리, 품위 접수 목록을 클릭하여 화면을 이동합니다. 해당되는 품위를 선택하고 출력을 하여 품위서를 검토합니다. 원인행위 버튼을 클릭하여 원인행위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해당 화면에서 원인행위 내용을 입력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품위 내용이 원인행위 화면에 그대로 옮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입니다. 회색을 제외한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회계연도, 제목, 개요 등 명칭 앞의 별표는 반드시 입력되어야 할 필수 항목입니다. 품위서와 다르게 금액이 감액되었거나 품목이나 수량 변경 등 변경 내용이 있는 경우는 개요 내용을 수정합니다. 원인행위 일자는 업체와 계약할 일자를 입력합니다. 품위 승인 일자가 회색으로 보이는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합니다. 완료 요구 일자는 업체와 계약할 물품 납품 기한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여 주시고, 업무 확정 일자는 원인행위부 등기 일자를 말합니다. 업무 확정 일자를 입력하지 않으면 최종 결제자의 결제 일자가 반영되므로 최종 결제자에 의해 언제 결제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업무할 때는 원인행위 일자를 계약 일자, 업무 확정 일자, 원인행위 등기부 일자를 동일한 날짜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탭에서는 예산 내역이 보여집니다. 품위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끌어와 반영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과 품위 내용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견적받은 금액이 품위 금액과 상이하다면 지급액을 눌러 금액을 변경하거나 행 추가 또는 행 삭제를 통해서 원인행위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사전 품위 결제된 예산 내에서 예산 절약 차원에서 비교 견적을 통해 품위 금액보다 크지 않도록 원인행위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원인행위를 여러 번 해야 하는 경우 기타 내역 처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내역의 품목 여러 개 중에서 일부 품목만 원인행위 해야 하는 경우 기타 내역에서 필요한 품목만 사용하고 나머지 품목은 행삭제 처리합니다. 잔여 품위 금액은 품위 접수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내역의 품목의 행은 한 줄인데 여러 개의 품목이 존재하여 두 번에 걸쳐서 원인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 현재 상태를 그대로 원인행위하면 잔여 금액은 더 이상 원인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기타 내역의 품목 행을 전부 삭제하고 새로 행을 추가하여 품목을 작성하고 원인행위를 하면 품위 접수 목록에 품위서가 남아있어서 잔여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원인행위를 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령인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수령인명 돋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이 나오며 업체명을 검색하여 거래처 목록의 업체를 선택하고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러 개의 품목이 있는 경우는 전체 행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의 박스를 클릭하고 오른쪽에 수령인 설정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나오고 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업체명을 검색하여 거래처 목록의 업체를 선택하고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수령인 설정은 법인카드 사용이 아니오일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수령인과 실수령인이 다른 경우에만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공립학교는 나라장터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고지서를 통해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수령인 조달청으로 대금을 지급하지만 실제는 조달청에서 실수령인 업체로 재입금 처리됨에 따라 수령인 조달청과 실수령인 업체명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수령인 정보 탭을 클릭해 봅니다. 수령인 정보는 거래처 코드, 거래처명, 계좌번호, 공급가액, 부가세액, 공제액계, 실지급액, 대표 목록이 보입니다. 상세 내역에는 지급 방법에서 계좌이체, 카드, 자동이체, 고지서, 현금, EFT 계좌이체, EFT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카드를 선택한 경우는 상단의 법인카드 사용 여부에 예로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출관리, 지출기본정보관리에서 카드 기본 계좌가 등록되어 있어야 선택이 가능합니다. 증빙구분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전산자료, 무증빙, 지로납부, 기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세금계산서 진구 방법은 일반적으로 일반 과세자인 경우
과세 대상은 세금 계산서를, 면세 대상은 계산서를,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과세 대상은 영수증을, 면세 대상은 영수증 또는 계산서를 진구합니다.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면 되는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과세 유형과 휴폐업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조회 발급, 사업자 상태,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를 찾아갑니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여 조회를 클릭하면 사업자 상태가 조회되며 사업자 유형과 사업자 상태가 확인될 것입니다. 공제는 지급액 중에서 공제가 필요한 경우 공제 버튼을 활용합니다. 행 추가를 클릭하여 행이 선택되면 하단에 공제 구분, 공제 지급 구분, 공제 금액, 공제 내역, 수령의 코드명, 지급 방법을 선택하여 줍니다. 공제 구분은 소득세, 지방소득세, 기여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채권압류, 조달 수수료 등 다양하게 있으므로 메뉴를 눌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급여 업무를 처리할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주민세 등을 해당 기관에 납부할 때 당일 근로자와 함께 해당 기관으로 지출 처리하거나 세외로 지출하여 잠시 세외에 보관한 후 해당 기관으로 지출할 때 공제 버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유치원에서 채권 압류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받았을 경우 계약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유치원에서는 계약업체의 등기 우편으로 배달된 내용을 공문 또는 구두로 전달을 하고 지급할 금액보다 압류 금액이 많다면 지급 금액을, 지급할 금액보다 압류 금액이 적다면 압류 금액만큼을 일단 세외 통장에 잠시 넣어두었다가 판결문 등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압류금에 대해 청구권자로부터 청구 요청 공문을 접수하고 지급 처리하도록 할 때 사용합니다. 공제 재생성은 공제액을 작성할 경우 실지급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제 재생성을 클릭하여 확인 처리합니다. 일괄 적용은 거래처가 2개이고 2개의 업체에 동일한 공제 처리를 할 경우 하나를 입력한 후 일괄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2개 모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원인행위 할 때 지급 방법과 증빙 구분은 필수 입력 사항이 아니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인행위의 최종 내역을 확인하고 저장을 클릭한 후 결제 요청을 클릭합니다. 결제 요청 시 과세카드를 선택하여 확인을 하고 원인행위의 필수 결제서는 원장이므로 원장이 포함되어야 하며 만약 원장이 포함하지 않을 경우 팝업창이 뜨면서 필수 결제선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와 함께 결제가 진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결제선 설정은 사립유치원 회계 지출관리, 회계관직 사용자 관리에서 설정하면 되는데 회계관직 사용자 관리 동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제 올림을 클릭합니다. 이상으로 원인행위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